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이제 딱 이틀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숨막히게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마트에 가면 집어드는 물건마다 가격표 보기가 무섭고 주식 계좌는 파랗게 질려 있고 뉴스를 틀면 온통 우울한 전망뿐입니다. 내년엔 좀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느라 비명을 지르는 동안 전 세계에서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다는 투자의 신 워런 버핏은 무엇을 했을까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공개한 현금 보유액은 무려 546조 원.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그들은 올해 주식을 산 게 아닙니다. 미친 듯이 팔아치우고 현금만 챙겨서 거대한 현금 벙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이미 문을 걸어 잠그고 2026년에 닥쳐올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2026년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당신의 인생을 지킬 유일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97년 그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치욕이라 불렸던 IMF 외환위기.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던 우리네 아버지들이 하루아침에 책상을 빼야 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장만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걸 눈물로 지켜봐야 했던 그 잔인한 시절 말입니다. 명동 한복판에는 나라를 살리겠다며 장롱 속 금반지, 아이 돌반지까지 꺼내 들고 나온 사람들로 줄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는 부도난 어음을 들고 망연자실 주저앉은 사장님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적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는 참으로 잔인하고도 아이러니합니다. 모두가 죽겠다며 아우성치던 바로 그 똑같은 시기,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누군가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현금 가방을 든 자산가들이 줄을 섰습니다. 부도난 기업들이 내놓은 알짜배기 빌딩, 헐값에 나온 아파트를 줍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그 위기를 틈타 자산을 10배, 20배, 심지어 30배까지 불렸습니다. 벼락부자가 탄생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경제 위기는 부를 없애지 않습니다. 단지 부의 주인을 바꿀 뿐입니다. 준비 안 된 자에게서 준비된 자에게로, 공포에 질려 파는 사람에게서 냉정하게 기다린 사람에게로 부가 이동하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의 냉혹한 규칙입니다. 지금 2025년 12월 29일, 대한민국은 소름 돋게도 1997년 그날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구조적으로는 더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환율은 미친 듯이 춤을 추고 기업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리 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지금 우리 경제는 1997년보다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5개의 시한폭탄을 동시에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 폭탄들이 무엇인지, 언제 터질지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는 2026년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폭탄부터 냉정하게 해체해봅시다. 바로 환율입니다. 얼마 전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던 1480원을 뚫고 올라갔던 것 보셨습니까? 지금도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율 좀 오르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환율은 곧 여러분의 생활비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밀가루, 설탕,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가격이 폭등합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빵값이 오르고 라면값이 오릅니다. 지금 마트에 가보세요. 만원짜리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게 과자 몇 봉지뿐입니다. 환율 폭등은 곧 내 월급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슈퍼 인플레이션의 서막입니다. 더 무서운 건 두 번째 폭탄, 가계부채입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 집계된 대한민국 가계 빚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968조 원입니다. 거의 2000조 원에 육박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0% 상회. 전 세계 주요국 중 압도적인 1위 수준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입니다. 문제는 금리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 때문에 우리도 금리를 맘대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대출 금리가 1%만 올라도 우리 국민들이 1년에 갚아야 할 이자가 수십조 원씩 늘어납니다. 삼성전자 1년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큰 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가 감당할 만한 수준입니까? 지금 수많은 가정이 빚을 갚느라 쓸 돈이 없습니다. 소비가 안 되니 자영업자가 망하고 자영업자가 망하니 내수가 죽는 악순환. 이 1968조 원이라는 거대한 눈덩이가 2026년 우리를 덮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 폭탄은 좀 더 은밀하지만 치명적입니다. 바로 자본과 부자의 탈출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올해 내내 파란 불 켜진 계좌 보며 한숨만 쉬셨죠? 그게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냉정합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수익률이 안 나오고 환율 리스크가 큰 한국 시장을 버리고 미국으로, 인도로 떠나고 있습니다. 셀코리아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외국인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부자들도 한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한 고액 자산가가 약 2,4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3년 전보다 무려 6배나 폭증한 숫자입니다.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부자가 많이 빠져나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면서 챙겨나간 자산만 2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왜 떠날까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규제, 그리고 불확실한 경제 전망 때문입니다. 부자들 떠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천만에요.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떠나면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무엇보다 국가의 세수가 펑크가 납니다. 그 부족한 세금 결국 누가 메워야 할까요? 남아있는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과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털어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이 짐을 싸서 떠나는 나라. 이것이 2025년 말 대한민국 경제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네 번째 폭탄은 바다 건너에서 날아왔습니다. 바로 중국의 몰락입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중국의 물건을 팔아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5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3분기 기준 4.8%를 기록했습니다. 예전의 7%, 8% 고성장은 이제 역사 속 이야기입니다. 중국 내부를 들여다보면 처참합니다. 부동산 거품은 터졌고 청년 실업률은 치솟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있죠. 중국인들이 돈을 안 쓰니 우리 기업들이 만든 반도체, 화장품, 부품이 팔리지 않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길이 막히고 외국인 자금까지 빠져나가는 상황.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폭탄. 바로 우리 눈앞에서 터지고 있는 내수 붕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얼마에 드셨습니까? 10,000원 한 장으로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기 힘든 세상입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니 사람들이 돈을 안 씁니다. 아니, 못 씁니다. 지금 동네 상가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 집 건너 한 집이 임대문에 종이를 붙여놨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올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낸 가게를 1년도 안 돼서 빚만 떠안고 문 닫는 사장님들의 피눈물이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자영업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자영업자들도 누군가의 고객입니다. 그들이 무너지면 기업들의 매출이 줄고 기업은 살기 위해 구조조정을 시작합니다. 내년 2026년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 칼바람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폭탄이 하나라도 잘못 건드려지면 연쇄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제2의 IMF, 2026년 경제위기 시나리오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 숨이 턱 막히시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아 공포에 떨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워런 버핏, 그리고 전 세계에 날고 긴다는 헤지펀드들. 그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딱 세 가지 행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금 확보. 둘째, 부채 축소. 셋째, 공부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54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현금을 쥐고 있는 이유. 단순히 주식시장이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곧 닥쳐올 박앤세일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산시장에 거품이 끼어 있을 때는 절대 사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터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100만원짜리 우량 주식을 50만원, 30만원에 던질 때 그들은 웃으면서 주워 담을 것입니다. 버핏은 2025년 3분기 동안에만 61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12분기 연속 매도 우위입니다. 심지어 가장 아끼던 애플 주식까지 대량으로 팔아치웠습니다. 그 대신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안전한 미국 단기 국채를 샀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만 연간 26조 원이 넘습니다. 그는 안전하게 이자를 받으며 폭락장이 오기만을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냥꾼입니다. 그들이 멍청해서 수익을 포기하고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가올 폭락장에서 10배, 20배 수익을 낼 기회를 노리고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그들의 전략을 훔쳐야 합니다. 재벌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인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6가지 생존 행동 강령을 알려드립니다. 이것만 지켜도 2026년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령, 현금은 산소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최소 6개월, 가능하다면 12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달에 300만 원을 쓴다면 통장에 최소 1,800만 원에서 3,600만 원은 현금으로 꽂혀 있어야 합니다. 주식에 물려 있는데 어떡해요? 코인 지금 팔면 손해인데. 아닙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일부는 현금화해야 합니다. 위기가 닥쳐 실직하거나 매출이 끊겼을 때 이 현금은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산소 마스크가 됩니다. 빚을 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순간 여러분은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겁니다. 저축할 돈이 어디 있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출을 쥐어짜야 합니다. 넷플릭스 끊으세요. 외식 줄이세요. 스타벅스 가지 마세요.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평화로운 시절의 소비 습관을 버리세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좋으니 현금을 쌓으세요. 이 돈이 2026년 어느 날 당신과 당신 가족을 살릴 것입니다. 두 번째 강령, 수입원의 다각화. 회사 월급만 믿고 계십니까?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신 겁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회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비용 절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건비가 1순위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회사가 망하면 끝입니다. 월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회사 밖에서 들어오는 제2, 제3의 월급 통장을 만드십시오. 배달 부업이든 블로그든 유튜브든 주말 알바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공무원이라 안전해. 나는 대기업 다니니까 괜찮아라는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수입원이 2개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멘탈은 강철처럼 단단해집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도 알겠습니다 하고 나올 수 있는 배짱, 바로 이 부수입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강령, 나쁜 빚을 전력을 다해 공격하라. 모든 빚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없애야 할 빚이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신용카드 리볼빙, 마이너스 통장. 이건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밧줄입니다. 여윳돈이 생기면 투자하지 마세요. 주식 사지 마세요. 무조건 이 빚부터 갚으세요. 신용카드 리볼빙 금리가 연 15%, 19%입니다. 이 빚을 갚는 건 연 19%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적금에 드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주식이 19% 수익을 보장합니까? 없습니다. 빚 갚는 게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빚이 줄어들 때 느끼는 그 해방감, 빚 독촉 전화가 안 올 때의 그 평온함. 그게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이 패닉에 빠지지 않고 냉정한 판단을 내리게 해줍니다. 네 번째, 리스크 관리와 최후의 안전판.
인생 한 방이다라며 몰빵 투자하시는 분들, 제발 멈추십시오. 지금 기술주나 코인에 전 재산이 들어가 있다면 리밸런싱, 즉 분산하십시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다가 바구니가 떨어지면 다 깨집니다. 그리고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보험을 점검하십시오.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보험부터 해지합니다. 하지만 실직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몸까지 아프면 그건 진짜 지옥입니다. 최소한의 실비보험, 중대질병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두세요. 그것이 당신이 바닥으로 추락할 때 받아줄 최후의 매트리스입니다. 2026년은 공격보다 수비가 훨씬 중요한 해입니다. 마지막 5번째와 6번째, 기회를 잡을 준비입니다. 현금 확보와 빚 갚기가 끝난 분들만 들으세요. 이제 여러분은 쇼핑 리스트를 적어야 합니다. 백화점 쇼핑 리스트가 아닙니다. 자산 쇼핑 리스트입니다. 평소에 사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우량 주식, 강남 아파트, 미국 빅테크 기업들. 종목을 정하고 얼마까지 떨어지면 사겠다는 목표 가격을 적어두세요. 삼성전자가 4만 원이 되면 산다. 강남 아파트가 30% 폭락하면 산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가격이 폭락하면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납니다. 바로 그때 준비된 당신은 이 쇼핑 리스트를 들고 느긋하게 시장에 들어가 헐값에 주워 담는 겁니다. 1997년 IMF 때 헐값에 빌딩을 산 사람들,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을 산 사람들이 지금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박앤세일 기간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멘탈입니다. 2026년이 되면 뉴스는 온통 공포를 팔고 주변 친구들은 비관론만 쏟아낼 겁니다. 휩쓸리지 마십시오. 경제는 사이클입니다. 영원한 겨울은 없습니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공포에 먹히지 말고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노아가 맑은 날에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물이 차올랐을 때 살아남은 건 비웃음을 견디며 묵묵히 방주를 지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지금 2025년 12월 29일, 바로 오늘이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오. 현금을 챙기십시오. 수입을 늘리십시오. 나쁜 빚을 없애십시오. 리스크를 분산하십시오. 살 물건을 정해두십시오. 그리고 절대 쫄지 마십시오. 하루 커피값 5,000원만 아껴도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당신의 방주가 됩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늘 여러분의 준비에 따라 천지 차이로 갈릴 것입니다.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2026년이 절망이 아닌 인생 역전의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